제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근본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너무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종종 한 의무에서 다른 의무로 바쁘게 뛰어다니며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웃 김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항상 울타리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동네 아이들을 위해 과자를 굽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위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집이나 지나치게 바쁜 일정보다는 연결과 친절을 우선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책임을 소홀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바쁜 일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활동을 위해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한때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면서도 자신의 그림 그리기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말하는 한 남자를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캔버스는 구석에서 먼지만 쌓였습니다. 50대의 건강 문제를 겪고 나서야 그는 인생이 그렇게 잘못된 우선순위를 위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붓을 들어 수십 년 동안 놓치고 있었던 기쁨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여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활동과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위해 시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덜 중요한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는 의미라 해도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거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낸 순간들, 우리의 열정을 추구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조용한 만족의 힘. 자, 여기 제가 수년간 모은 또 다른 지혜의 조각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조용히 간직하세요. 끊임없는 공유와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모든 기쁨의 순간이나 성공을 방송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종종 사적인 영역에서 번성합니다. 저는 제 고인이 된 아내 민지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는 데에서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사랑스럽게 장미와 채소를 돌보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 꽃다발이나 토마토 바구니를 선물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원은 그녀의 성소였고 조용한 자부심과 내적 평화의 원천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의 순수성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요, 댓글,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감은 내면에서 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거나 승인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활동과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우리의 성공이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를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서 공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알리지 않고도 우리의 성취와 즐거움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은퇴 후 목공예를 시작한 한 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작업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가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작품을 대회에 출품하거나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데 있지요. 그의 접근 방식에는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을 찾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 친구들이여,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그런 조용한 기쁨의 원천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그것들을 키우고 소중히 여기되 세상에 방송할 필요는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외부의 승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삶의 도전을 견디게 해주는 내면의 따뜻한 빛이 되게 하세요. 신중한 신뢰의 중요성, 이제 좀 더 섬세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신뢰. 제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누구를 신뢰할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냉소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폐쇄적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에서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보세요, 신뢰는 소금과 설탕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다릅니다. 커피에 소금을 넣거나 감자튀김에 설탕을 뿌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뢰를 어디에 두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소중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훨씬 젊었을 때, 아마도 30대였을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라고 여겼던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우리의 업무 책임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꿈과 두려움까지 공유했습니다. 그가 수년간 우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배신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이여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완전히 신뢰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저에게 현명하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는 신뢰는 한 번에 모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얻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뢰를 정원처럼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즉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관심, 인내가 필요합니다. 토양을 가꾸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어린 식물들을 거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천천히 자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와 경험에 자신을 열어두는 것은 인생의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너무 자유롭게 주는 대신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허용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종종 즉각적인 신뢰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뢰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얻을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이 있고 약속을 지키며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러니 제 친구들이여, 새로운 연결에 열려있되 여러분의 신뢰를 신중히 지키세요. 그것이 가볍게 주어지는 상품이 아니라 신중하게 수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쌓으면서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립의 힘, 이제 제가 수년간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들어보세요. 저는 고립이나 불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립과 내적 강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조차 여러분을 떠납니다. 이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 자녀를 혼자 키운 놀라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쉽게 비통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추가 일자리를 맡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회복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는 그녀가 결코 도움이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는 친구, 가족 또는 지역사회 자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이 완전히 어느 한 사람이나 기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립은 그녀의 평생 동안 그녀에게 잘 봉사했습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수년간 발전시켜온 자신의 내적 자원과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모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집 수리부터 재무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회복력을 기르는 것, 즉 항상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처리하고 내적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는 대신 내 자신의 행복과 성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자립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50대에 직장을 잃었을 때 절망에 빠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수년간 쌓아온 기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 자립심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자립은 모든 도움을 거부하거나 고립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은 우리의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핵심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강한 관계와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동시에 자신의 내적 자원과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배의 선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여정에서 지원, 안내, 동반자 역할을 하는 귀중한 선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배를 조종하고 폭풍을 헤쳐나가며 자신만의 항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제 친구들이여,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감성 지능을 개발하며 내적 강함을 기르세요.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연결에 열려 있되 결코 자신의 능력과 회복력을 잃지 마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인생의 불가피한 도전들을 더 잘 헤쳐나가고 진정한 성취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기쁨에 대한 약속, 여기 제가 많은 어두운 날들을 통해 간직해온 위로가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들 중 일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최고의 날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기쁨과 새로운 시작으로 놀라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 꽤 낮은 기분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경력으로 자신을 정의해왔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제 가장 의미 있고 흥미진진한 날들이 끝났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의 우연히 저는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든 연결, 동물들과 다른 봉사자들과의 연결은 제 삶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목적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 제 가장 소중한 추억들과 가장 깊은 우정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보세요. 인생은 명확한 정점과 그 이후의 쇠퇴가 있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구비마다 새로운 경치와 경험이 있는 구불구불한 강과 더 비슷합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는 성장, 연결, 성취를 위한 고유한 기회를 가져옵니다. 저는 70대에 진정한 소명을 예술가로 발견한 한 여성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낙서와 스케치를 즐겼지만 손주들이 그녀에게 미술 수업을 듣도록 권할 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후년에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면서 찾은 기쁨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70대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고 목적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 친구들이여,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새로운 경험, 관계, 발견에 열려 있으세요. 주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기르세요. 처음에는 도전적이거나 낯설어 보이더라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또한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 일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쩌면 그것은 손주의 따뜻한 미소일 수도 있고 뒤뜰에서 바라본 숨막히는 일몰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성취의 순간들은 우리의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것 역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더 나은 날들이 앞에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희망은 회복력과 동기부여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리고 흥분되게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다음 큰 모험, 다음 깊은 우정, 다음 깊은 기쁨의 순간, 그것은 바로 모퉁이를 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인생이 우리를 새로운 시작과 예상치 못한 즐거움으로 놀라게 하는 훌륭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내의 가치, 이제 제 긴 인생 동안 저를 잘 섬겨온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나쁜 습관은 편안한 침대와 같습니다.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단지 습관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측면에 적용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종종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수년 전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했던 자신의 투쟁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제가 젊은 시절에 세련되어 보이려고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건강상의 위험이 분명해지면서 저는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모릅니다. 그 습관은 너무나 뿌리 깊고 편안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버티다가 욕구에 굴복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좌절스럽고 낙담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매번의 시도는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제 욕구를 자극하는지, 어떤 전략이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자신에게 더 친절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1년에 걸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저는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그 성취감과 건강 개선은 그 투쟁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칙은 인생의 많은 영역에 적용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들이 추운 아침에 따뜻한 침대처럼 여러분을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인내하고 그 초기의 불편함을 견뎌낸다면 새롭고 더 건강한 습관들이 똑같이 편안해지고 훨씬 더 보람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60대에 피아노를 배우기로 결심한 한 남자를 알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서툴렀고 연습 시간은 종종 좌절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름답게 연주하며 음악을 만드는 데서 큰 기쁨을 찾습니다. 그는 종종 그 어려웠던 초기 날들이 지금 경험하는 성취감에 비하면 작은 대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제 친구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불편함은 일시적이지만 그 혜택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초기의 어려움에 낙담하지 마세요. 각각의 작은 노력, 여러분이 인내하는 매일이 여러분을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좌절이나 나쁜 날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고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매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토양을 준비하고 씨앗을 심고 그리고 나서 매일 그것들을 돌봐야 합니다.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인내하고 그 씨앗들을 계속 돌본다면 결국 그들은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무언가로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깨뜨리려 하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 하든 또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종류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려 하든 간에 기억하세요. 인내가 핵심입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며 계속 전진하세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그 투쟁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침묵의 힘, 이제 수년간 저를 잘 섬겨온 지혜의 조각을 나누겠습니다. 때때로 침묵이 여러분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의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항상 응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우리 자신을 방어하거나 우리의 관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말할 때와 침묵을 지킬 때를 아는 데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교훈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에서 매형과 열띤 논쟁을 벌이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제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 재주가 있었고 저는 항상 그 미끼에 걸려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제 관점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이런 논쟁들은 결코 좋은 결말을 맺지 못했고 종종 즐거워야 할 가족 모임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논쟁들이 헛되다는 것을 부드럽게 지적할 때까지 저는 제 접근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당신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논쟁하고 싶어 할 뿐이에요. 왜 그에게 그 만족을 주나요? 처음에는 그가 도발적인 말을 할 때 제 혀를 깨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작은 미소나 흠이라는 중립적인 반응으로 응답한 뒤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과는 논쟁이 멈추었고 가족 모임은 더 평화로워졌으며 흥미롭게도 제 매형은 더 이상 저를 자극하는데 흥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침묵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종종 좌절과 갈등으로만 이어집니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반응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결코 자신을 위해 일어서거나 여러분의 신념을 위해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의에 직면했을 때나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설 때는 분명히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핵심은 말하는 것이 생산적일 때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을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협상이나 어려운 대화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말로 채우려는 충동을 억제함으로써 여러분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재고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저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덜 말하는 사람이 종종 상황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관리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대화를 위해 감정적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드라마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현명한 이웃분을 떠올립니다. 동네 험담꾼들이 그를 그들의 수대 끌어들이려 할 때마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렇군요라고 말한 뒤 대화를 더 긍정적인 주제로 돌렸습니다. 자기 성찰의 중요성, 제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항상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삶 속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자기 성찰에 참여하고 우리의 행동과 그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마인드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제가 경력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제 가족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자라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제 우선순위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정기적인 자기 성찰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져 제 행동과 결정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제가 제 가치관에 맞게 살고 있는가? 제가 신경 쓰는 사람들을 그들이 받아 마땅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고 있는가? 제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시간을 만들고 있는가? 자기 성찰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직한 자기 검토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개선됩니다. 그것은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방향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진정한 자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자기 성찰을 삶의 정기적인 부분으로 만들 것을 권합니다. 그것은 저널 쓰기, 명상 또는 단순히
조용한 산책을 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숙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에 대한 정직함과 연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되는 용기, 이제 제가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판단받을 것이니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젊었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른 그룹에 어울리기 위해 제 의견, 옷차림, 심지어 성격까지 바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무엇을 하든 항상 누군가는 불승인하거나 비판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의 무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멋진 직장 행사에 초대받았고 올바른 인상을 주기 위해 무엇을 입을지 몇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거울 앞에 서서 잘 맞지 않는 정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입으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멋져요. 그 단순한 말이 계시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더 진실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고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불승인하거나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진실됨이 진실된 사람들을 제 삶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 누구인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자신이 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인기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열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취약하게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의 보상은 엄청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깊은 자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가면을 유지하는 데 썼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고 대신 그 에너지를 개인적 성장과 진정한 열정을 추구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진실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저는 이것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이 되는 용기를 가질 때 그것은 물결 효과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니 제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대담하고 사과하지 않는 자신이 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특이함, 열정, 세상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받아들이세요. 항상 비평가들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의 판단은 여러분보다는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성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제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리이지만 우리의 즉각적인 만족과 일확천금 계획의 세계에서 종종 간과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공황을 겪은 제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는 농부였는데 사전에서만 성공이 일보다 앞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 말씀에 담긴 지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지름길을 찾고 제 목표를 달성하는 더 쉬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는 힘든 방식으로 진정한 성공, 지속되고 진정한 성취감을 주는 그런 종류의 성공,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노력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저 땅에 씨앗을 던지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토양을 준비하고 주에 깊게 심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작업이며 종종 화려하지 않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수확의 시기가 오고 여러분이 노력의 결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은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원칙이 여러분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력이든 관계이든 개인적 성장이든 성공은 일관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거나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웰빙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열광적인 활동의 폭발 후 소진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좌절과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여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낙담시키지 않게 하세요. 대신 그것들을 귀중한 학습 경험으로 보세요. 모든 실패는 실제로 그저 피드백일 뿐입니다.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보여주어 여러분이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저는 50대에 작은 제과점 사업을 시작한 한 여성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첫 몇 번의 시도는 재앙이었습니다. 태운 케이크, 잘 되지 않은 레시피, 실패한 마케팅 노력 등.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좌절로부터 배우고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70대인 그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성공적인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끈질긴 노력과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제 친구들이여, 성공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 씨앗들을 심고 여러분의 정원을 가꾸세요. 여러분의 열심히 일한 노력은 보상받을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정 그 자체, 일상적인 노력, 학습, 성장, 또 일종의 성공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들인 노력 때문에 그것이 더욱 달콤할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의 중요성. 자, 이제 제가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린 지혜의 한 조각을 나누겠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로맨틱한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정, 비즈니스 파트너십, 심지어 가족 역학에도 적용됩니다. 젊었을 때 저는 그들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계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부정적이고 함께 있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성심과 공유된 역사라는 이유로 그 우정을 고집했습니다. 제가 마침내 이 독성적인 관계에서 거리를 두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저를 얼마나 뒤처지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저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새로운 우정을 형성했습니다. 보세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인생에서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닻을 내린 채로 배를 항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약간의 진전을 이룰 수 있겠지만 결코 여러분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첫 징후의 관계를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노력과 소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관계에 투자할 가치가 있고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뒤처지게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문해보세요. 이 관계가 내 최선의 모습을 끌어내는가?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아니면 고갈되는가? 그들이 내 성장과 행복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일관되게 내 노력을 저해하는가? 오래된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을 때 죄책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웰빙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독성이 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끝내기로 결정한 날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ever taken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또한 가장 좋은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자유롭게 하여 훨씬 더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새로운 기회와 협력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제 친구들이여,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놓아줄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실패했다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삶에 새롭고 더 긍정적인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놓아주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한 버전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아상이거나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과 신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누구였는지를 기꺼이 놓아주세요. 기억하세요.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이고 누구가 되고 싶은지와 일치하는 새로운 성장,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를 위해 여러분의 삶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 관계들을 살펴보세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낙담시키거나 뒤처지게 하는 관계가 있나요? 그것들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놓아줄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할 새롭고 더 긍정적인 연결을 위한 문을 열고 있다고 믿으세요. 결론적으로, 제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인생은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여정입니다. 그 굴곡을 헤쳐나갈 때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용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으며 현명하게 신뢰하고 자립을 기르며 희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노력에 인내하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진정한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지며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필요할 때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일은 이러한 교훈들을 적용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새로운 기회입니다. 모든 도전과 기쁨과 함께 이 여정을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감으로써 가장 큰 성취를 찾기 때문입니다.